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35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의 일일 스페셜 진행자 조대원입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드디어 이 칼을 잡는다는 생각에 육사 얘기하지 말았지만 육사 다닐 때 그 4학년 되면 칼을 잡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얘도 1, 2, 3학년들은 총을 잡고 이제 퍼레이드를 하고 4학년들은 칼을 차고 하는데 참 그게 그렇게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이 칼을 어제 꿈에도 나타나더라고 이게. 그래서 육사생들이 이런 칼 들고 다녀요? 뭐 이런 칼은 아닌데 아니 이제 옆에 차고 이제 빼는 건데 이런 칼 들면 안 되지. 얄싹한 거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참 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 시대가 오지.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58세대들 다 밀어내자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방송도 좀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이 방송은 사실 우리가 다 얘기 못해서 그렇지. 박종진 앤티크의 그 독재, 이 폭력적 권력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가 끝마치고 난데 그러니까 오늘 좀 잘해서 지금 다 보고 있을 거야 아마. 모니터하면서 이게 못하나 잘하나 그러고 아마 다른 이름으로 이 댓글에다가 아마 이 악플을 달 것 같은데 좀 잡아내세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격려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박종진 앵커만큼은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저희 자유한국당이 참 시끌벅적합니다. 연임할 것 같다는 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국 물러나게 됐고 또 새로운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될지 저도 참 궁금하고 또 당직 인사들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어쨌든 지금 그 외부에서 안 좋게 보는 분들은 경량에 휩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좋게 보는 분들은 한국당이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데 뭐 어떻게 될지 그 얘기도 좀 오늘 그 유명한 두 분들 실력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정치 평론가이자 정치인 패널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저기 떴구나. 오늘 패널 모시고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자세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잘린 뭐 이렇게 얘기하대. 잘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나오셨고 유재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런데 조대원 위원장도 이제 기호사번의 향기가 슬슬 나. 저도 지금 아까 멘트 하면서 무슨 뭐 저도 원내대표 결과 궁금한데요 이랬는데 난 하나도 궁금 안 해. 무조건 유기준이야.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다 짜고 이제 자른 건데 나경원. 근데 예측에 나오기를 원래는 이제 황 대표 쪽에서 미는 사람이 원래는 될 확률이 높잖아요. 당대표 쪽에서 미는 사람이. 근데 지금 의원들 분위기로는 대표 쪽에서 밀면 도리어 불리하다 그러던데 아닙니까? 나경원 대표 그래도 그 원내대표를 유임돼가지고 계속 했으면은 어쨌든 수도권 출신이 원내대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작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 지난번에 계속 우리 분석했잖아요. 너무 자유한국당은 그 의석 분포가 단순해요. TK는 석권. 예, 이건 내 생각에는 이거는 뭐 TK 국회의원 누가 나와도 하다못해 갑자기 뭐 박종진 출마시켜도 내 생각에는 전지역 당선이야. 당연히 당선되지요. 그리고 PK는 내가 봤을 때는 5개 이내로 잃어버리는 것이 목표. 김해, 양산 뭐 이런 데 빼고 5개 정도 잃어버리는 게 목표고 TK는 어차피 나올 거라 생각하고 PK 승부를 걸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대원 위원장과 수도권에 출마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루라도 일찍 캐치해야지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보면. 가만히 이제 목에 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릴 거죠. 나는 원래 내 살고 싶은데 살아요. 아니 이 눈치 전체 안 보고. 자 이게 갈수록 이제 불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데 자 김세현 다음에 김영우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아까운 분들이 계속 사퇴를 하네. 내가 보니까 당연히 우리 당에 그나마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지만 그래도 저런 분들이라면 좀 당을 좀 지켜서 조금 더 일하셨으면 싶은 분들이 하고 저 양반들 당연히 나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잘못돼 간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딱 제가 항상 조대원 위원장의 모습을 항상 나의 4년 전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제가 닮았나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항상 이제 2010년 선거를 앞두고 항상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하지? 왜 이상한데?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뒤에서는 다 엄청난 게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 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 김영우 의원도 포천 가평인데 포천 가평은
서울의 영남 그 수도권의 영남 같은 곳이에요. 예, 공천되면 거기 당선된다 보는 곳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왜 또 김영우 의원이 그 김세현 의원이 이어가지고 비슷한 자동 당선 지역 같은 곳을 버리고 불출마했을까? 사실은 내가 전당대회 제가 마치고 난 뒤에 저하고 밥 먹자고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삼선 의원의 도당위원장, 하늘 같은 도당위원장이라서 저같이 국회의원 한번 못한 원외위원장하고 말도 잘 안 섞는 분이었는데 전화했는데도 한번 씹혔는가 그럴 거예요, 제가. 근데 전당대회 마치니까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여의도 좋은 식당에서 이제 밥을 사주시면서 긴 말이 오고 갔지만 딱 이제 요지는 부럽더라, 솔직히. 나도 2년 전에 전당대회 나갔는데, 재선 때 나갔는데, 조 위원장처럼 내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 당 잘못한 것 같다고 패기 있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결국 당선도 안 되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것들이 좀 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9월달인가, 8월달인가 만나가지고, 형님 바른 얘기 안 합니까? 당에. 이 당이 지금 제대로 못 가는데, 형님 같은 분이 하셔야지 했을 때 이분이 또 얘기하시기를 찬바람 불면 정치는 다 때가 있고 찬바람 불면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바른말이 탁 자기를 던지는 이 정도 강도인지는 전 몰랐죠. 예. 이미 안에 작동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오늘 내가 오면서 지하철에서 페이스북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공천심사위원, 공천관리위원장을 훌륭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거기 보니까 페이스북 밑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그 페이스북 주인의 그 페이스북 팔로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짜고 칠 텐데. 이거 엄청나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위험한 분들 이름이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들어오면은 조대원 잘라 이렇게 해 바로 보면은. 근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보니까 지금 자기 목에 약간 어디서 칼이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야, 무서운 얘기 좀 그만하고 야 여기 좀 얘기 들어보자. 좀. 아니 저는요.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다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새 원내대표 하면서 결국은 총선을 앞둔 정체성을 정립하는 건데 그 정체성이 TK당, 경상당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보수도요. 보수도 제가 솔직히 반공보수, TK 보수 이거 되게 촌스럽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대선 이길 때요.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따뜻한 보수, 약자 보호하는 보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선거에서 이겼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그런 실제로 어떻게 했던 간에 메시지, 대중적 메시지를 보냈을 때 지금 황교안 체제가 어떤 뭐 따뜻한 보수, 약자를 보호하는 보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경상도 보수, 반공 보수를 회귀해버리잖아요. 필패죠.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시는 분들이 대선이나 뭐 과반이나 이런 게 자기 국회의원 되면 땡. 그리고 경기 뭐 그런 정체성으로 가지 않을까요? 수도권 나몰라라 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수도권 나몰라라 제대로 할 거예요 보면 이제. 수도권을 선거를 포기한다. 포기가 아니라 뭐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그 팀으로 아마 와가지고 예를 들어 보세요. 유기준 원내대표 당선. 지원 유세 어떻게 할 거예요? 조대원은 뭐 원래 혼자 있으니까. 내 지역은 지금 내가 봤을 때 유기준 의원은 고향 가면은 내 생각에는 나은 분이 없지. 아버지세요? 뭐 이런 거 나올 거야 아마 보면은. 아버지세요. 그거 내가 닮았어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제가 많이 그 유세를 좀 인지도 없는데 막 선수 높아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거절 못하고 오시라 그러잖아요. 그럼 오셔가지고 아버지신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아니 강석호 의원 심재철은 훌륭한 분이에요. 강석호는 똑같아. 강석호 의원님 오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예. 강석호 삼촌이신가? 근데 저도 강석호 의원님 얼굴이 몰라요.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조대원 위원장님이 출마를 하셨을 때 당선에 도움되는 중진 10명 뽑으실 수 있으세요? 없죠. 쉽게 바로 이게 지금 문제가 우리 당이 없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 지원 자기 지역구 당선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기 코가 다 석자지 지원을 해서 도움이 될 만한 중진이 없어. 옛날에 좀 유명한 분들도 영입 안 했습니까? 그게 박근혜 선거 전략이 대단하다는 게 그 당시에 우선 내가 지난번에 이자스민 의원 얘기했지만은 이자스민 의원은 굉장한 비대칭 무기야 보면은 가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보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그 다음 문제고 가면 이자스민이라는 사람이 왔다 유명한 영화 나온 사람이 왔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게 없어요 자유한국당에.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유명한 사람을 영입하거나 영입한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처음에 박근혜 기지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누구 영입했다고 그렇게 빨리 유명해지게 만들 수 있나? 아니 유명한 사람 그게 안 돼 지금. 박찬주 대장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가가지고 하면은
그 뭐 유명 육사 선배고 도움 되지 않아요? 그럼 육사 선배 전두환 선배가 제일 유명하다. 전두환 선배가 제일 유명하다. 전두환 선배. 나경원 의원이 비례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까지 얼굴 팔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지금 도움이 된다 생각해요? 뭐 자꾸 어려운 걸 물어. 왜냐면 아니, 이 맥락으로 가면은 선거 앞두고 젊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 가보면은 뭐 나경원 의원도 싫다, 황교안 대표 싫다, 누구도 싫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선거 때 유세 오는 사람들은 여러 복합적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 옛날 박근혜 대통령은 똑같았어. 젊은 층 표를 받아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51%로 대선 당선됐지만은 그 직전 선거에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 한 60%가 싫어해.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 안 가냐? 가요. 왜냐면은 적어도 조대원이라는 사람이 선거를 해. 그런데 황교안 당대표도 출동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출동하고 이러면은 사람이 급이 있어 보인단 말이야. 보면은.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나 혼자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 인지도 높다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그냥 원오브 댐이고. 나는 내 인지도로 생각하면 돼. 나는 저 중앙에서 누구 오시는 거 보다 난 솔직히 내 집은 내 혼자 이거 위험한데. 위험한데. 이거 낙성 가능성도 되게 아직 유세차를 안 타봐서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 하잖아. 자기가 올라서 유세차에 가서 이렇게 막 해. 신나게 연설해. 뭐 조대원 입었고 조대원 써 있어. 이렇게 하잖아. 나중에 끝나면 할배도 와가지고 그런데 후보는 언제 오는가 뭐 이렇게 한다니까 이제 보는. 낙선보다 더 아픈 게 낙천이다. 낙선은 빨간 옷 입고 나가서 한번 떨어져가지고 언론이라도 받아봤지. 낙천되면 예비 후보 늘 한 달, 두 달 하다가 떨어지면 참 그 짐 뺄 때도 그렇고 참 힘들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 있어봐. 근데 아니면 자리 바꿔 앉을까? 두고 봐라. 내가 낙천은 이렇게 됐지만 언젠가 내가 빨간 옷 입고 나가는 순간 난 절대로 낙선되지 않는다. 이순신 장군처럼 박근혜 옛날에 대표처럼 선거에 나가면 무조건 이겼잖아. 조대원 시대가 온다. 내가 여자를 사귀기만 하면 잘해줄 텐데 이거 아니야? 사귀기만 하면 어디도 가고 싶고 다 머릿속에 다 해놓은 거 아니야? 이제. 민주당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총출동했다고 해봐야 선거운동원들만 있지 사람들 다 그냥 신경 안 써요. 뭐 표창원이 떠건 뭐 최민희가 뜨건 뭐 이재정이 뜨건 뭐를 해도 사람들이 뭐 야구장 앞에서 난리를 쳐도 그냥 사람들 그냥 지나가. 구름간 중요? 없어 그런 거. 언론용이지. 내가 살면서 참 그래도 소중한 경험, 박근혜 대통령한테 항상 고마워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살면서 있어. 10만 관중 유세를 내가 한 5-6번 해봤어.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지. 구름간 중. 코엑스에서 한번 해봤고 타임스퀘어에서 한번 해봤고 광화문에서 2번 해봤고 그다음에 뭐 10만까지 하면 제주도에서 한번 대형 유세 해봤고 이런데 그거 다 우리 당 사람들이야. 아니 근데 그게 얼마나 동원력이 대단하냐면은 사람이 살면서 10만 명 앞에 얘기해보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 김정은이야 이런 애들이 해보는 거지. 다들 뭐 동원돼가지고 막 내 편 들어주고 막 예를 들면 박근혜하고 이준석 이런 데 해봤지. 나는 개새끼 소새끼 뭐 이렇게 하는 데서 어디서? 5,000명, 10,000명 모인 데서 우리 전당대회 때 그거 안 해봤잖아. 이준석은 그 전부 다 자기들 의용들 모아놓고 그런 게 해봤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욕 처먹으면서 연설한 사람이야. 내가 항상 이거 4번에 가까운 사람 조대원 위원장이야.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자유한국당 행사하는데 이런데 막 옆에 지나가잖아 보면은 나한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애틋함이에요 보면은. 애틋함? 쟤는 참 애가 괜찮은데 어쩌다가 유승민, 하태경 같은 나쁜 사람한테 꼬여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보면은 아무리 대구 사람이고 육사 출신이고 해도 여기는 난 옛날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우리 한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대원아, 너 있잖아. 지금 보수라고 자칭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50%가 넘었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보수라는 게 되게 쪽팔림의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아스팔트 보수 이렇게 돼버려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보수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수, 애국 보수 이것만 얘기해가지고 선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나도 그랬다니까. 세상이 온통 좌파 천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대원이 네가 말하는 좌파는 실은 우파야. 그리고 네가 말하는 극좌는 중도야. 언제든지 실용에 따라 널 찍을 수도 있고 저쪽도 찍을 수 있고. 너는 진짜 극좌는 못 만나봤어. 빨갱이는. 나보고 그러더라고. 좌파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난 그 말이 나한테 되게 충격이었거든. 진짜 빨갱이. 진짜 빨갱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짜 빨갱이는 조대원은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위수동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인사말이었어요. 위수동지가. 그게 뭡니까? 위대한 주령 위수김동. 나는 그래서 인사말이었어요. 위수김동, 친해김동. 그러니까 친해김동이 김정일이고 위수김동이 김일성에서 위수김동은 친해김동.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못 보셨죠? 진짜 빨갱이 못 만나본 거야. 위수 1동 그래가지고 위수 지역 1동까지다.
철원 부대들의 1동까지가 위수지역인데 똑같은 말인데 바라보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위수김동, 친해김동 하는 사람들을 만나봐야 진짜 빨갱이를 만나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좌파 중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상 그 정치학적으로 보면 중도 우파예요. 정도 우파? 그러니까 그 정치학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좌파로 분류되는 거지. 뭐 지금 하는 꼬라지 보가지고 제가 지금 누가 좌파라고 보겠어요? 나는 정치학적으로 그냥 집 나간 박근혜 퀴즈 뭐. 근데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대중은 그런 어떤 그 진짜 빨갱이 이런 걸 분류하기보다는 전당대회 때 시끄럽게 한 놈 뭐 이런 거 정도의 분류 기준을 갖고 있지 복잡하게 안 보여. 근데 우리 유재일 평론가도 나 강남 좌파로 보이는 게 난 처음에 막 옷 입고 막 한복 비슷한 거 입고 막 이래 와가지고 저 사람 되게 촌스럽다 생각인데 우리 집사람이 이 바보야 그 다 하나하나 명품이야 이러더라고. 내 입은 거 다 틀어도 유재일 안경 하나 가격도 안 나온대. 그래서 이건 좀 싼 거가? 아까 안 나오느라? 70만 원? 그래서 봐라! 내 다 틀어도 이게 안 나온다니까? 나는 내가 방송 갈 때 쓰기는 알 없는 안경인데 이거 알 없는 거야? 근데 요즘 왜 알 없는 안경을 왜 껴요 요즘? 아니 가끔 심심할 때 끼는데 이거 사람들이 안경 끼고 나가면은 이윤석 씨 그 브랜드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데 이거 나 네이버 그 쇼핑에 샀던 27,000원짜리 그냥 그건데 브랜드 너무 브랜드인데 배지 달면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나는 정론관에 있어서 전국의 알바베이 떼인 청년들 다 신고해라 내가 받아준다. 소수 약자들을 위한 거. 그래서 정말로 이 알바비던 청년들 또 뭐 예를 들면 여성들 매 맞는 여성들 뭐 저기 누굽니까 이주 여성 근로자들 뭐 이런 사람들 내가 기호 5번 같이 했는데 이제 할수록 약자 보호 따뜻한 보수 이거네요. 나는 약간 기질이 그런 반국 기질이 근데 있어. 이게 내가 이제 보면 뭐냐면 기호 4번 오고 농담으로 얘기하지만은 나는 정치를 하면서 마이크로 한 걸 해야 되나 매크로 하는 걸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가지는 권한들이 많죠. 그리고 이슈를 끌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요즘 이제 마이크로를 극대화해가지고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이거든요. 모든 이제 젊은 사람들 이슈를 다 끌어가지고 마이크로로 무슨 롤판 가가지고 국회의원이 갑자기 떠가지고 그걸 조지지 않나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뭐 LG U+에서 야동 섞어가지고 뭐 핸드폰 판다고 그걸 조지지 않나 뭐 이런 거 같은 게 하태경이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반대로 큰 기술 안 걸면은 결국엔 이거 민원 상담소가 돼버리거든요 보면요. 이걸 극대화하는 쪽이 어디냐면은 민주당이에요 원래 보면은 민주당이 가가지고 뭐 을지로위원회 을을 지키고 뭐 하는 어쩌고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가서 무슨 뭐 민원성 몇 개 해결해 준 다음에 거기를 조직화하지 세력화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텃밭을 삼으려고 하고 선거 전술상으로 오른 건데 그것도 능력이야. 그것도 저는 이걸 보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이라는 것의 능력이 그건 사실 이것들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정립되면은 행정부나 아니면은 뭐 정부 소관 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했으면 딱 좋을 일인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저는 결국의 핵심은 표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면은 표결이라는 거는 어떤 법이 떴을 때 상식에 따라서 다수가 판단하는 것들이 계속 돼야지 이제 국민 대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나는 지금 이거는 그 하태경의 극단화된 버전을 원한다면은 나는 어쨌든 이 나름대로 이 거시 담론은 있고 통일에 대한 생각도 있고 국방에 대한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만약에 내가 됐어요.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예를 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비전이나 이런 거에서 입법하고 행정 감시. 지금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너무 입법이 없고, 그러니까 국회발 미래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을 뭘 살린다거나 어떤 산업을 지금 뭐 타다 같은 데서도 지금 국회 아무 생각 없거든요. 타다 논란도 결국 행정부하고 그 업자들하고의 관계만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국회가 그걸 주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정책 이슈가 나왔을 때 국회가 지금 두 손을 다 놓고 있어요. 이런 입법이 이렇게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국회가 외교 같은 것도 좀 다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외교 안보 같은 거는 청와대가 철통같이 쥐고 있고 정보도 안 주고 애초에 역할도 없으니까 국회는 거기서 배제되어 있고 경제 같은 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예산안이 늦게 넘어와가지고 예산을 언제 봅니까 국회의원들이. 내가 봤을 때는 난리무릇 하고 있는 거고 국회의원이 능력이 있어야 돼 보니까 보면은. 능력. 나는 정치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머리보다 능력보다 나는 결국 정치는 용기의 문제다. 제일 용기 있는 분 김진태 의원 아니에요? 김진태인데 근데 그 정치란 게 결국은 김진태 절로 가라며 우리 공화당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러지만 현 정부 여당이 자기 지지층을 향한 용기는 있잖아요. 자기 지지층을 위해서 모든 걸 국민들 뭐 온갖 지탄을 받아도 버티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근데 그거 소수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결국 큰 정치를 하려면 김진태 의원이 정말로 국가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려면 우리 당대표급으로 올라가려면 그분이 지지층만 바라보는 은행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약간 분위기가 불법적인 탄핵과 태블릿 PC 조작에 맞서는 진정한 용기. 약간 청문회처럼 돼버렸어. 조대원 청문회야 지금 분위기가 이거. 아니 이거 안, 그럼 이거 안 좋아. 자 그래 제가 그러면 주제를 좀 바꿀게요. 그 당직자 일괄 사표 4시간 만에 김태현 의원을 쳐냈다 이런 주장이 있고 네. 김태현 의원도 지금 좀 이 말씀이 원래 센 분이 아닌데 당이 거의 말기 정세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강한 어투로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바로의 반응은 이렇게 반발하는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도 그냥 당이 하나로 하는데 나도 그냥 하나 이런 계속 좀 갸우뚱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좀 이 반격을 하시던데 요거 약간 좀 김세현 의원도 요게 지금 상황 파악이 좀 늦지 않았나. 그리고 일단은 너무 사퇴하는 거를 너무 일찍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습을 나오신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지 끝까지 버텼어야 된다는 말도 있어 지금. 네. 사실 너무 순진하게 줬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뭐 순진하게 내준 거고. 그래요? 뭐 본인이 뭐 공천도 포기한 마당에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보면. 근데 두려운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더 버텨가지고 뭐 대통령과 싸우는 건 아니었지만은 적어도 유승민 포지션으로 갔어야 된다. 적어도 내부에서 할 말 하는 사람 위치로 갔었어야 되는데 거기 실패하면서 이제 김세현 의원은 앞으로 언론에 등장할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이게 그래요?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전 보면서 김세현 의원이 기본적으로 파이터 유전자가 너무 없다. 이거는 빠르게 감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판단을 하면 이건 차단하지. 정치가 너무 점잖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국민들한테는 따뜻하게 해야 되되 그 안에서는 싸움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네. 그러니까요. 뭐 보세요. 뭐 자기를 위협하는 그거에 대한 직감적으로 이게 나를 향한 위협이 된다라는 거를 바로는 못 느끼고 한참 있다가 느끼면 이러면 그래서 그렇지. 근데 세간에는 김세현 의원의 최고 이제 뭐 나쁘게 표현한 사람 똘마니. 내가 똘마니야? 네, 너 김무성 똘마니라 그러던데. 좋게 표현한 사람은 김세현 의원이 뒤에서 이제 그 조언을 듣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뭐 이렇게 일을 만들었어요? 김세현 의원은 제가 만난 게 개인적으로 만난 게 한 번, 두 번. 여연 원장대라고 할 때, 저 부원장 하라고 할 때 안 만나고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 도저히 못 지키겠다고 해서 두 번. 그다음에 단체로 아들 만날 때 밥 먹을 때 7월달에 한 번. 이게 다고요. 그 개인적으로 통화한 적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김세현 의원이 보통 이제 예전부터 리틀 유승민이라 불렸거든요. 그럼 리틀 유승민 밑에 김세현 개로 분류되는 사람은 손잡벌 유승민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나는 개보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이유가 심지어 김무성 똘만이라고 내보고 막 하는데 내가 그걸 보고 이 댓글이란 게 참 이 다는 게 김무성 대표는 서자가 너무 많아. 참 사람들이 이렇게 수준이 낮고 반개 김무성이 너무 많아. 어떤 위원장이 내한테 전화가 2번 왔어요. 김무성 대표하고 모임을 몇 명 좀 가까운 분들이 하니까 밥 한 번 먹자고. 근데 내가 바쁘다고 안 갔지.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번 연락했어. 그럼 오늘 바쁘니까 다음 주에 언제 하려고 한다고. 그때도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아니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내가 안 이제 갔어. 본인이 분류를 하기를 당연히 거부하지 보면은. 그런데 본인이 분류가 안 되는 사람이면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보면 이제. 그러니까 관계 없어요. 나는 정치 실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 바라보고 내가 죽든 살든 내가 젊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조대원과 같은 바닥부터 와가 고시원 생활 2년 하고 국회에 한 달에 30만 원 받으면서 일을 해가 이렇게 지역에서 시민운동한다 해가지고 5번 고소당해서 결국은 그 독재자라고 얘기했다고 모욕죄로 전과자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온 과정은 없어요. 또 당 지도부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그런데도 안 잘리고 갈지 안 갈지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조대원이 만약에 국회의원 되면 이걸 책으로 쓰겠대요 누가. 여러분께서는 지금 홍준표 대표의 22년 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홍준표 정도로 가는 거야 내가? 22년 해먹는 거야? 그게 최고 잘 돼가지고 홍준표인 거지 이제 그런 모델로 갔을 때 최고 잘 돼서 홍준표인데 뭐 되게 잘 되면 홍준표 대표도 유력 정치인이니까 내가 아니 뭐 홍준표 대표도 나름 내가 존경합니다. 그분 존경하고 나도 좋아해 홍준표 존경하고 근데 홍준표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고 싶진 않다.